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황교안 대표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황교안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저 기념사업회 회장 자격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어제 그제가 148주년 탄신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 그 행사 또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게 되신 데 대한 그 소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바로 알기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엊그제 이제 148주년 탄신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과들도 있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그 성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그 많은 왜곡과 또 부정이 있어가지고요. 아예 우리 현대사에서 그 파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네. 해방 직후에 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려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경제를 우리에게 퍼뜨려서 네.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었고 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한미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만 갖고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당의 우리 나라의 국부다, 뭐 이런 건국 대통령으로 소홀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을 이끌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건국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금 우리 헌법 가치를 그대로 그때 맞습니다. 표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잘 설득하면서 네.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학자인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록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 입국론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헌의회를 열면서 네. 처음에 이제 그 재헌의회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목사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그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그때 제 기억 199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애국가에도 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이 기독교 입국론인데,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균형되게 이렇게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그게 틀을 만든, 그렇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걸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뭐 1919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네. 별별 소리 다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막 그런 것이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이 아직 없는 상태죠? 없습니다. 예, 이번에 어제 그저께 박민식 보훈처장이 기념관 설립을 공식화했는데 공론화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도 이제 기념관 건립 쪽으로 좀 힘을 보태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소소한 이름해서 뭐 이승만 기념관이다 이런 것들이 뭐 소소하게 조그맣게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건국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정신을, 소위 이승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원했고, 그동안 제가 이제 사업회 회장이 되면서
이제 이승만 사업회를 100배 확장하자. 예. 뭐 사업도 100배, 사람도 100배, 네네. 또 재정도 100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자고 했고, 네. 뭐 그 이전에 이제 VR 기념관도 추진해봤고 이랬습니다. 마침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또 그 박민식 보훈처 장관 네. 뜻이 다 모아져 가지고 네.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출발입니다만은 네. 그런 저는 꼭 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모여져서 조만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전당대회에 나갔다가 이제 이게 떨어졌어요. 지금 그 전당대회가 3월 8일이었던가 8일, 그렇죠. 8일입니다. 예. 근데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는 좀 됐을 것 같은데 그 지내놓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정치는 역시 어렵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바르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배웠지만은 네. 저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또 보수 우파 정당이 네. 가야 될 길을 쭉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둘째는 당원 중심 정당의 재건. 당원들은 많은데 당원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당이었어요. 세 번째는 국민시원 정당. 국민들 네. 지금 우리 당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싸울 때 싸우고 따뜻할 땐 따뜻한 이런 국민시원한 정당을 만들자. 이런 걸 네. 통해서 우리가 30년 자유민주 정권. 그래서 이 미래를 제가 쭉 제시한 것이죠.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뭐 표각이 되겠냐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전 표보다도 네.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 그런 네. 얘기를 했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분전했는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좋았어요? 졌습니다. 졌어요. 예. 그리고 저도 8점 몇 %? 예. 예. 그래서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예.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네. 그 후보 중에서 저하고 가치를 같이 하는 분이 이제 김기현 네. 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네. 결국 한쪽으로 우리 모아줬다. 이런 것이 저를 버렸다기보다도 네, 네. 한쪽으로 모아줬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딱 제 빠진 게 우리 김기현 후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차로 끝난 겁니까? 뭐 우리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상황이 그렇다면 끝까지 레이스를 하지 않고 중간에 뭐 생각이 같으니까 김기현 후보를 거명 지지해서 아예 1차에 좀 제대로 표를 모아주자. 그래서 기왕할 거 힘있게 좀 출범시키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그거 중요하죠. 한데요. 네, 그것도 예. 중요한데 네. 또 정의는 정의대로 지켜나가야 되니까 네. 정의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네. 길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제가 김기현 후보를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 우파를 모으기도 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싸움이었지만은 네. 두 가치를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대 막판의 핵심 이슈가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이었는데 그 의혹을 황교안 후보가 가장 먼저 제기했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로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 표로 말하면 네. 뭐가 표가 될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전당대회는 우리 당원 중심 네. 아니겠습니까? 네. 한쪽으로 이제 몰렸는데 표가 네. 몰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도 하시고 그러셨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뭐 불의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네. 그러면서 우리 이기는 것만을 바라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난 이런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예.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제일 먼저 김기현 후보를 또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했지요. 그래요.
그 전대 후에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예, 만나서 식사를 예. 같이 했습니다. 혹시 김기현 대표가 무슨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안을 한 것은 없고 네. 제가 오히려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지요. 주문했어요? 이거 예, 이렇게 해달라? 예를 들면 예. 우리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어. 기소가 된 네, 이런 네. 국회의원들 또 우리 당직자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풀어야 된다. 네. 길은 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걸 이제 풀었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막혔던 것들 제 의견들을 서너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같이 다 하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다고 또 나도 네.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 부정선거 이 대책을 쭉 주장을 해 오셨고 그리고 전국의 부방대가 그 과정에서 조직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도 당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고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도 당 차원의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 또는 역으로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만 공명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 계속 있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1987년 네. 1987년부터 공안부에 가서 선거사범 잡고 간첩 잡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제 그 간첩들이 보이고 또 부정선거가 보이죠. 오래 네. 했으니까 네. 이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재검표할 때 현장 네. 가서 봤어요. 네. 여러 차례 봤습니다. 거기 나온 그 투표용지들은 네. 정상 투표용지가 아니에요. 네. 정상 투표용지가 아닌 것이 개표 과정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될 때는 내가 전면에 나서서 하고 네. 또 우리 동지들이 나서야 할 때는 또 그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고 네. 이렇게 해가면서 선거 정의를 공정한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부정선거 방지 공명선거 캠페인 활동을 한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타초경사의 효과가 있었다. 계속 그 풀숲을 두드리니까 뱀이 놀라서 도망가듯이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 캠페인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하려고 준비했던 자들도 겁이 나서 못하게 만든 효과도 있다. 물론 적발한 효과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당에서 하는 이 부정선거 감시, 공명선거 캠페인과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하는 건 조금 영역이 다르고 구별되잖아요. 그 이제 지금까지 부방대를 이끌어 오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우리 자유파의 주류 정치 흐름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시려면 이 시민단체 활동인 부방대 활동과는 좀 차원을 달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 또 제가 부방대 대원이라고 그럽니까?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황교안 대표를 놓아줘야 된다. 정치하게 해야지 왜 자꾸 시민단체 쪽으로 발을 묶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부방대 대원들하고 토론할 때도 제가 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당 대표 선거에서 네. 제가 부정선거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예. 예.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 박사님의 뜻도 네. 잘 알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불법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넘어간다. 네.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도 마찬가지고 부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네. 부정선거 방지대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로 확장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너무 불법이 많은 거 네. 이걸 다 막아내는 것을 좀 같이 해보자. 이분들은 사실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 정말 애국자들이거든요. 시민단체 활동하는 애국자들이죠. 맞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정부가 못하고 정치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는 노력을 같이 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아마 그 부방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부패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네. 투쟁도 같이 이제 병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하여튼 이분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교안 대표 나오시니까 바로 댓글에 올라왔던 글 중에 하나가 정광훈 대표 고소건인데요. 지금 고소해놓은 상태입니까? 취하하셨습니까? 예, 고소했습니다. 고소했고 네. 이제 막 경찰에서 수사를 이제 조만간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진술서를 써냈습니다. 저 고소인 자격으로. 그렇죠. 네, 조사를 받으셨군요, 이미. 진술서를 우선 써냈어요. 진술서를.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조사 할 게 있으면 또 연락이 오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자유파 시민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황교안과 정광훈이 고소전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저도 마음 걱정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좀 고소 치하로 해서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 이런 의견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지금 절더러 네. 공천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50억을 받았다. 이러면서 별별 말을 다 했어요. 네.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물론 본인이 이것을 네. 명명백백하게 고백하고 네. 또 이렇게 정말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회개하고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50억을 제가 받았다고 하고 네. 그 말이 잘 안 되니까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받았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우리 목회자 같으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 점점 네. 더 망가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정광훈 대표가 자신이 한 발언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고소 취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도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표명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정광훈 대표도 좀 보고 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오셨으니까 한두 가지 최근 현안 관련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잖아요. 예, 정부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지를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협의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어요. 예. 수석 비서관들한테도 주문하고 당정대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대통령실의 정책기획, 국정기획수석 이관섭 수석과의 상시 하채널 가동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이건 그만큼 당정대 협의가 그동안 좀 부실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로 말하면 당정청 네. 협의회가 주기적으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가 또 바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청와대에 바라는 네. 것도 있고 거꾸로 네. 정치권이 바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정치권에 바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네. 이제 묶어가지고 당정청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너져가지고 짝짝이 그러니까 당정회의를 하기도 하고 당대 회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게 뭉쳐가지고 지혜를 모아가는 건 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뭐 이런저런 토를 달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자유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뭐 좋은 모멘텀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좀 이제 진짜 걱정이 된 거는 이게 당정협의는 오랫동안 이게 좀 쌓여야 되거든요. 노하우가 서로 간에.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관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필요하면은 당정회의 끝난 다음에 뭐 좀 저녁도 같이 하면서 좀 스킨십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해야 나중에 급할 때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당장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만 하더라도 진짜 좋은 정책, 좋은 선의를 갖고 했는데 좌파들의 프레임에 완전히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당은 거의 배제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환노위 간사가 항의까지 했다니까 발표된 다음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그 점은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대통령하고 예. 국무총리 예. 또 대통령과 당 대표가 네.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막힌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죠. 전에 그랬습니다. 예.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당정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또 당도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여기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당 안에 있는 분들은 또 대통령실 안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과 좀 더 얘기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네. 저는 자꾸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뭐 2주에 한 번씩은 만나도록 네. 하는 이런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 전에도 이제 일이 급하고 빨리 돌아갈 때는 자주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예. 얼굴도 붉혀가면서 하면서 네.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일단 하는 것이 난 맞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하십니까? 저는 당과 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총선 얘기까지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당 대표, 당 후보, 뭐 당 대표 후보 또 대선, 뭐 총선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다는 게 돼봤다는 게 아니라 도전해봤다. 도전해봤다. 그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사이에 이걸 다 거쳤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하여튼 나라를 위한 모든 국회의원은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도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이니까 선거가 오면 선거 출마 준비하는 게 정치인의 그게 직업이에요. 정치인의 본업입니다. 그게. 저는 정치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우리 고 박사 말씀하시니까 이제 직업으로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막스 베버 얘기대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직업 윤리를 내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좀 더 멋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권 교체도 이러는 것처럼 앞으로 더 잘해서 제가 당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어요. 국민시원 정당. 우리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최선 다해서 열매를 맺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 황교안 회장님이 마무리 인사하면서 웃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정치인으로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그 건국 사업회의 정식 명칭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입니다. 건국이라는 그 의미를 그만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념사업회인데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황교안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